1520년 남아메리카 최남단 파타고니아. 함선의 다이 올라가는 소리가 바람 속에 묻히고 갑판 너머로 해안선이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해안에는 두 사람의 실루엣이 서 있었습니다. 배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질수록 그 형체는 점점 작아졌고 결국 역사는 그 두 사람을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15세기 말부터 유럽의 강대국들은 앞다투어 미지의 바다로 배를 내보냈습니다. 동방에 이르는 새로운 항로를 먼저 손에 넣는 나라가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고 나아가 세계의 패권을 쥘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야망과 발견, 그리고 수많은 이름 없는 희생으로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1519년 9월 스페인 세비야를 출발한 함대가 있었습니다. 포르투갈 출신의 페르디난드 마젤란이 총사령관을 맡은 이 원정대는 서쪽 항로를 통해 향신료 제도에 도달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5척의 배, 약 270명의 선원 그리고 이 중 한 사람이 바로 후안데 카르타헤나였습니다. 카르타헤나는 단순한 선원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왕실로부터 함대 내 최고위 감찰관으로 임명된 그는 마젤란이 포르투갈인이라는 사실을 의식한 왕실이 직접 파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마젤란과 대등한 지휘권을 갖는다고 믿었고 어쩌면 그 믿음 자체가 모든 충돌의 씨앗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항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카르타헤나는 함대가 예정 항로를 이탈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이의를 제기했고 마젤란에게 매일 드려야 하는 정식 경례를 생략하는 등 노골적인 불복종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젤란은 이를 즉각 반란의 조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마젤란은 카르타헤나를 회의 자리에서 직접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함대의 유지를 위해 다른 선장의 감독 하에 곧 석방되었고 표면적인 긴장은 잠시 가라앉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짜 충돌의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불씨는 꺼지지 않은 채 서서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1520년 3월 함대는 남아메리카 해안을 따라 남아하다 파타고니아의 사놀리안 항에 정박했습니다. 남반구의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고 마젤란은 이곳에서 혹독한 계절을 버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식량 부족, 지휘관에 대한 불신,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항해에 대한 두려움이 한데 뒤엉켜 있었습니다. 1520년 4월 1일 밤 스페인 출신 선장들이 주축이 된 대규모 반란이 발생했습니다. 카르타헤나도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킨 이들은 5척 중 3척을 장악하고 마젤란에게 항로 변경과 지휘권 이양을 요구했습니다. 훗날 사놀리안의 반란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함대 역사상 가장 위험했던 밤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젤란의 반격은 신속하고 단호했습니다. 그는 충성스러운 선원들을 앞세워 반란 선박을 하나씩 탈환했고 반란 지도자 중 한 명은 교전 중 사망했으며 또 다른 한 명은 처형되었습니다. 카르타헤나는 다시 한번 체포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결말이 달랐습니다. 재판의 기록은 간략합니다. 카르타헤나는 무단 지휘권 주장과 반란 가담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나 실제 처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젤란은 그에게 어쩌면 죽음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형벌을 내렸습니다. 파타고니아 해안에 버려지는 것, 즉 기록에서 지워지는 것이었습니다. 1520년 8월 말 함대가 사놀리안 항을 떠나던 날 카르타헤나와 한 명의 성직자가 해안에 남겨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직자의 이름은 페드로 산체스 데 라레이나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기록은 여기서 끊깁니다. 그 이후 이 두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떤 문서에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파타고니아는 생존자를 쉽게 허락하는 땅이 아닙니다. 연중 내내 강풍이 몰아치고 겨울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지는 이 지역에서 유럽인이 단독으로 생존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자원도 제한적이었고 두 사람이 해안에 남겨질 때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조차 기록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발견된 단서는 사실상 하나뿐입니다. 안토니오 피가페타가 남긴 항해 일지 이 원정에서 살아 돌아온 18명 중 가장 상세한 기록을 남긴 인물은
카르타헤나의 유기 사실을 짧게 서술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합니다. 승자의 기록에서 패자의 이름은 지워지는 법이고 카르타헤나의 마지막은 그렇게 침묵 속에 묻혔습니다. 가장 단순한 가설은 자연사입니다. 식량 부족, 추위, 탈수디 세 가지만으로도 두 사람은 몇 주를 넘기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연구자들은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가설에도 빈틈이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빠르게 사망했다면 훗날 이 지역을 지나친 다른 탐험대들은 왜 어떤 흔적도 어떤 목격담도 가져오지 않았을까요? 두 번째 가설은 원주민과의 접촉입니다. 당시 파타고니아에는 테우엘체족이라 불리는 원주민이 살고 있었고 마젤란의 기록에도 이들과 마주친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카르타헤나가 테우엘체족에게 발견되어 포로가 되었거나 혹은 어떤 형태로든 함께 살아갔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기록은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가설은 탈출 시도입니다. 카르타헤나는 고위 지휘관 출신으로 항해와 생존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해안을 따라 북쪽으로 이동을 시도했거나 이 지역을 후에 지나는 다른 선박과 접촉하려 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후속 기록에서도 카르타헤나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카르타헤나는 정말 반란자였을까요? 아니면 스페인 왕실이 파견한 합법적 감찰관이 외국인 사령관에게 권한을 빼앗기지 않으려다 희생된 것일까요? 두 가지 시각 모두 역사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어느 쪽이 옳은지 현재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반란과 진압이 아니라 권력의 정해 자체에 대한 물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젤란은 이듬해인 1521년 필리핀에서 원주민과의 충돌 중 사망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세계 최초 일주 항해의 완주자로 역사에 이름을 남긴 것은 마젤란이 아니라 후안 세바스티안 엘카노였습니다. 마젤란조차 끝을 보지 못한 여정에서 카르타헤나는 더 일찍, 더 쓸쓸하게 파타고니아의 바람 속에 남겨졌습니다. 후안 대 카르타헤나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는 반란의 실패자로 혹은 권력에 지워진 자로 아니면 역사의 각주로만 간신히 남아 있습니다. 그가 파타고니아의 마지막 날들에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바라보았는지 그것은 영원히 알 수 없습니다. 역사가 선택한 침묵이 그의 마지막을 완전히 삼켜버렸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끝을 알 수 없는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기록이 끊긴 자리마다 우리가 상상으로 채워야 하는 공백이 남고 그 공백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의 이야기는 계속 물음을 던집니다. 카르타헤나는 반란자였을까요? 아니면 권력에 밀려난 희생자였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